축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공만 따라갑니다. 공을 가진 선수가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골을 넣은 선수가 경기의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는 공이 아니라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를 무너뜨렸고 누군가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수비를 찢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보다 먼저 움직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공간을 먼저 발견했으며 자신의 득점보다 동료의 골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라움도이터라는 새로운 축구 언어를 만들어낸 토마스 밀러, 다른 한 사람은 현대 축구 최고의 연결골이라고 불렸던 앙투안 그리즈만. 둘은 화려함보다 효율을, 개인보다 팀을, 그리고 골보다 공간을 선택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고의 공간의 연주자는 누구였을까요? 밀러의 축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였다가 다음 순간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또 어떤 날은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적인 감독들 하인케스에서 과르디올라, 한지 플렉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밀러를 하나의 포지션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이타심이었습니다. 밀러는 골보다 도움을,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무려 169개의 도움으로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수비 가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밀러는 최전방에서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중원까지 내려와 공을 따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활동량은 팀 내 최상위권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근면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원클럽맨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한 팀만을 위해 뛰었습니다. 710경기, 이는 바이에른 구단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한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오랫동안 정상급 기량을 유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즈만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리즈만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시절에는 왼쪽 측면을 누비던 윙어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시메오네 감독의 지도 아래 가짜 9번이자 처진 스트라이커로 변신하며 커리어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0살이 넘은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역할, 즉 중앙 미드필더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즈만이라는 선수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전성기 포지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바뀌면 그는 주저없이 그 공간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습니다. 수비 가담에서도 그리즈만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아래에서 다져진 그의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상대 진영에서부터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의 모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향하는 축구 철학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입니다. 두 번의 소속 기간을 합쳐 442경기 212골, 100년이 넘는 아틀레티코의 역사에서 그 누구도 넘지 못한 벽을 그리즈만이 세운 것입니다. 토마스 밀러와 앙투안 그리즈만은 모두 공간 창출과 연계 플레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쓰임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밀러는 공이 오지 않은 순간에도 쉼없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에 시선을 빼앗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는 사이드에서 출발해 페널티 박스로 스며듭니다. 수비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골이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지점에 나타납니다. 밀러는 그라운드 위에서 스스로 사라짐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보이지 않는 위력과 같습니다. 밀러의 플레이는 겉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골문 앞에서의 타이밍과 위치 선정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득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이타성은 박스 타격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와 결합할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그리즈만은 밀러보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연결합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고 돌려주고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드리블이나 롱패스로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팀의 공격 흐름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 중요한 순간에 패스를 연결하거나 피니시를 도왔습니다.
그리즈만은 라인 사이 좁은 틈새에서 공을 받아 부드러운 하프턴 동작으로 압박을 벗겨내고 스스로 온도볼 상황을 만들며 공격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는 단순히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을 팀 공격의 기점으로 만드는 필드의 지휘자입니다. 공격진의 모든 포지션은 물론이고 퍼펙트 수비 라인 바로 앞에 3선 미드필더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플레이어입니다. 토마스 밀러는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유독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21세의 나이로 참가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5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대회 골든부트와 베스트 영 플레이어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의 정점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대회 기간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독일의 통산 4번째 월드컵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실버볼과 실버부트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 지배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 통산 131경기 45골 41도움. 그리고 2024년 7월 밀러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은 프랑스 축구 대표팀 역사상 전술적으로 가장 대체 불가능한 사령관이었습니다. 통산 137경기에 44골을 터뜨린 그는 프랑스 역대 최다 출전 3위, 최다 득점 4위와 더불어 프랑스 대표팀 역사상 최다 도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메이저 대회마다 프랑스의 운명을 짊어지고 뛰었습니다. 홈에서 치러진 2016에서 6골 2도움을 올리며 프랑스의 결승행을 이끌었고 준우승에도 불구하고 대회 MVP와 득점왕을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세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브론즈볼과 실버부트를 차지했고 이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경기당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하며 프랑스를 다시 한번 월드컵 결승전으로 올려놨습니다. 2024년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그리즈만이 보여준 헌신은 프랑스 축구 역사의 황금기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토마스 밀러와 앙투안 그리즈만은 서로 다른 리그에서 서로 다른 감독 아래 서로 다른 축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빛나는 방법보다 팀이 가장 강해지는 방법을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밀러는 팀을 위해 공간을 비웠고 그리즈만은 팀을 위해 공간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보다 팀 전체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구 진행일 겁니다. 공보다 먼저 움직였던 선수, 공간으로 경기를 바꿨던 선수, 토마스 밀러,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 여러분은 누구의 축구 철학에 마음이 움직이셨나요?